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제 삶에 큰 위기를 느끼고 이제 겨우 극복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어두운 면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일 같아요. 저는 아들만 있는 집에서 혼자 살아오다가 시댁으로 시집을 갔어요. 아무래도 세상이 많이 바뀌겠네요. 솔직히 시댁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결혼을 해보니 어머니의 간섭이 만만치 않았어요. 저희 자식들은 다 크고 며느리로서 어딘가 스르륵 빼기 쉬운 묘기를 하셨어요. 넌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일을 그만두고 쉬냐며 변변찮은 말도 했죠. 뭔가 변함없이 지금처럼 할 순 없어요. 명훈이가 부담을 덜어야 하니까 이젠 직장에서도 오래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두 아들 혼자만 어른인데 돈을 벌어서 남편이 아기를 빨리 내게 데리고 가도록 원해서 저도 쉬게 되었어요. 어머니,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코리를 데려와서 우리 집은 며느리 복들이 진짜 없는데 명언이 좀 잘 데리고 올 줄 알았더니 여기서 어머니 아들도 만만치 않게 병약하다고 대답을 하려다가 어머니가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 얼마나 센지 알기에 그냥 넘겼어요. 어차피 명절 아니면 특별히 부딪힐 일도 없고 몇 번 싸움을 벌여보니까 참 피곤하더라도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기분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지내던 중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답니다. 본래 시댁은 평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갈비탕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파는 곳이에요. 우리는 육수를 24시간 동안 우려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에 맞게 손님들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곳이에요. 보통은 얼마나 많은 직원이 필요한지 대략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손님이 많이 오는 때도 있고 손님이 줄어들 때도 있어서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 되시죠. 어제만 해도 서빙을 담당하던 이모 한 분이 떠나버렸거든요. 자기가 이제 손목이 아파서 물건을 제대로 들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죠. 그 결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막상 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데 요즘 손님들이 계속해서 들쑥날쑥해져요. 이 음식점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명성을 쌓았지만 늘 그렇지만은 않았던 평범한 음식점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걸 하나 최대한으로 넘기고 싶으셨나 봐요. 무리해서 어떤 이벤트를 열기도 하시고 가끔 밥 먹으러 오라 해서 가보면 메뉴 종류를 줄여가지고 과하게 홍보를 하시더군요. 사실 가게를 버님에게 넘겨주고 싶었지만 부부 사이가 매우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형님을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형님이 안 오지 않으셔서 내가 정말 미치겠어. 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벌써 몇 개월째야. 그게 한 3, 4개월 되어간다나. 아니, 그럴 거면 살지를 말했어야지. 남편이 벌어온 돈은 다 써가면서 아이고 말을 말라.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몰라도 버님과 형님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견 때와 결혼식 때 몇 번 배웠고 그 이후로는 가족 행사에 거의 오셨던 적이 없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두 시스리로 인해 알지 못했고 저도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쯤에서 제게 제안을 하십니다. 가게에서 일하겠느냐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둘째야, 너 내가 딱이지 않냐? 지금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쉰다며 그냥 여기 와서 설렁설렁 하러 갈래. 모르는 것은 이쪽 이모들에게 물어보고 제가 하러요. 제가 여기서 일하겠다고 할 생각도 안 해봤고 곧바로 어렵겠는데 어머니,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전 자르기 딱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해버리는 걸 못마땅하게 쳐다보며 옆에서 남편이 갈비를 뜯고 있었다. 슬슬 달라더군요. 왜 여기같이 큰 가게가 어디여 주인처럼 관리하고 돌보라는 건데요? 당신은 예전에 학생 때 음식 알바도 해보고 많이 해봤다며 감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머나 그랬냐? 넌 왜 그런 얘기를 굳이 안 될 귀한 아들에게 좋은 학벌 있는 며느리를 붙여주고 싶으셨던 분께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아들 자랑 본인 배평 때 가게 자랑만 엄청나게 하셨던 분이랍니다.
아무튼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더 화제가 집중되어 어머니는 강력하게 저에게 하셨고요. 마침 다 먹었기에 저는 한 번 더 거절하고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아직도 포기를 못했는지 저를 슬슬. 슬리더야, 어우 여보, 엄마 집에 가기에 알맞은 돼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봤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해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진지하게 말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지 대답해봐. 처음으로 그걸 알려줘. 나는 거기 가서 어떤 경험을 쌓아서 내 손에 들 꼭 가져가고 싶어. 아니면 그건 아닌가. 그래서 애굽에서 받을 거야? 그것도 아니지. 지금은 관계가 끊어진 상태니 넉넉하게 주지 않을 거고 내 말 틀려. 아이 참, 당신은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엄마와 형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불편한데 그게 아니야. 가족 때문이거나 뭐 그런 걸리 제각각 특히 난 너와 어머니는 남남이 되어서 돈을 걸고 하는 게 아주 민감한 상황이니 서로 이익을 근절하기 위해 명확하게 해결해야 해. 따져봐야 해요. 같이 일한다면 여기에 추가로 고부 갈등이 더 붙는다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동업이 보통인 줄 알아요. 남편은 제가 너무 빈틈없이 따졌던 것인지 한마디도 반박을 못한 채 그냥 없던 일로 하더군요. 근데 그날 밥 먹으러 갔던 가게는 썰렁하게 비어 있었고 해장국을 먹고 시비거는 손님들만 몇몇 보여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갈수록 운영이 어려웠는지 한 달 정도 지나 남편이 엄청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의 가게가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냥 못 본 적 없는 수준이라고.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아야 하는지 당신까지 신경 써야 할 정도야? 그게 엄마가 가기를 부동산에 내놓을 생각까지 하는 거야? 하더라도 엄마는 속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지만 부동산까지 언급하면서 그 정도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이때 저도 약간 긴장스러웠죠. 뭐가 어떻게 된지 몰라도 시아버지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제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어머니의 가게 사정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서요. 제가 쉬면서 조금 안정되면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게에서는 계속 몸을 움직여야 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의 대화는 여기까지였고 그 이후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주말에 시아버지 집가게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말이에요. 당신이 가서 일을 한다고요? 아니, 어떡해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엄마, 저렇게 혼자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두고 봐야 할까요? 형도 연락도 잘 안 받고 형수님은 더더욱 연락도 못하고 있어요. 엄마, 전화를 몇 달 이상 받지 않았대요. 당신이 힘들다고 했으니 집에서 쉬어야 해요. 혼자라도 가서 도서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몇 주 동안 연속으로 주말마다 바쁘게 가게 일을 하느라 나갔고요. 저도 한두 번은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같이 나가서 도와주면 모양새는 좋겠지만 어머니가 평소에 가게에서 일하시던 모습을 떠올리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꽤 깐깐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말을 막 하는 타입이셨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가 되면 괜찮겠지 하며 관여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삶은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토요일 저녁에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 채 소파에서 잠들어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져서 침을 흘리며 당신이 빨리 와봐 달랬어요.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급히 겉옷을 입고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을 찾아가서 모든 검사를 받고 시간이 흐르더니 이는 평범한 질병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쓰러지는 것은 보통 질병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단순히 가루만이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자리를 틀어버린 대장암 때문이었습니다. 대장암이라니 이게 무슨 사건인지요? 이를 통해 그간 연락이 끊겨있던 아주버님과 형님도 급히 찾아왔고 어쩌다가 다들 모이게 되었습니다. 홀로 가게를 영업하여 오랫동안 이어온 어머니를 두고 있어도
사정이 얼마나 안 좋던 말리지 않아도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심지어 이 사실은 금방이라도 직원들에게 누설될 정도로 거의 모두 다 나가고 주방에선 한 분만이 남게 되었죠. 마지막 수담 때문에 만약 부동산에서 무슨 제안이 온다면 수긍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는 심지어 매각조차 어렵다는 것으로 걱정이 더해졌어요.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아주버님이 힘겹게 말씀하셨죠.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 이렇게 넓은 곳에 가서는 바로 새 집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적어도 빠르게 실내 우리가 원하는 때 나가기는 힘들 거예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고 다들 막연한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어머니가 병문안이 가능한 상태라 해서 나도 뒤늦게 갔는데요. 남편과 아주머니는 뭔가 말을 끝내는 것 같아서 급히 밖으로 나오고 어머니는 내게 할 말이 있다 하시네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 거야. 우리 가게 좀 지켜주라고. 보니까 부동산에서는 애초에 이곳을 잡기가 힘들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몸이 매우 힘들어지고 작년부터 유지하기도 어려웠고 내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난 다 안다. 모르겠냐? 그러니까 눈을 감고 내가 좀 입 안 될 정도로 눈물이 흘러왔어요. 있을 테니까 우리 가게 좀 지켜주세요. 보통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해야 했고 입술이 바짝 말라서 행색이 안 좋은 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저도 흔들리기는 했어요. 게다가 진짠지 몰라도 이렇게 내 집 약속을 하시더군요. 나중에 너희들한테 물려줄게. 쟤네 애네는 진짜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고 솔직히 잘 키울 자신도 없어. 내가 쌈 일은 또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냥 간판만 남겨다오. 부탁이다. 하도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니 저도 딱 이틀 밤 고민하고 수락했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어머니 상태가 최악은 아니었기에 필요한 수술을 하고 나서는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연세에 있어서 늦게 전이가 할 말이 많았다는데 그 사이에 제게 가게를 맡아주시겠다는 건가요? 남편도 굽신거리며 반응을 살피다가는 어쩔 수 없이 수락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꺼번에 4명이나 떠나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다시 번영시키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동안은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정신이 없을 거고 당신도 도와주셔야 할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이해해주고 초반에 같이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말이니까 제가 새벽에 나가서 주방을 살피고 메뉴들도 다시 확인하고 관리하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래처 연락처를 정리하는 등 일을 빠르게 처리해 나갔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까 손님들이 정말 많이 들었고 비어있던 자리들도 속이 빠져버릴 것 같았어요. 가게를 관리하면서 챙기고 가격으로 미끼 메뉴도 내보내며 안정적인 알바를 고용하여 가게 운영이 계속되도록 했어요. 하지만 사실 정말로 많이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얼마나 잘 대신해 준 것인지까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가 전혀 바라던 것이 아니었죠. 몸이 너무 피곤하고 통증도 있고 수술 후에 통원 치료로 집에서 휴식해야 하는 어머니도 급하게 와서 가게를 잘 관리했다고 했네요. 그리고 제가 요구사항을 빨리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지 이번 주말까지라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이 이미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은 쉬는 날을 가져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보고 뽑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정하시더니 아픈데 사람도 신경 쓰게 안다면서 화를 벌컥 내시네요. 앞서 나를 그렇게 다르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바쁜 때에 갑자기 내가 그렇게 버버리면 어떡해? 여기 주방이 뭐가 뭐든 알지 못하는 알바생 데리고 그럼 누가 하겠어? 내가 하겠다고? 그래. 그 당시에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둘 중 한 분이라도 나오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둘 다 쉬고 계신다고 했어요. 일을 잘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알려주면 할 수 있다고 했고요. 하던 사람이 해야지. 넌 그렇게 일을 놓는다고 하는 게 쉬워? 어머니, 제 체력 상태를 고려해 주세요. 이대로 놀고만 있겠다고 쉬는 거요. 아니요, 충전을 좀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불쾌한 표정을 짓고 계시며 계속해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셨어요. 결국 저는 월요일에 쉬는 걸 포기하고 주말에 남편과 교대하는 것으로 겨우 쉬게 되었어요. 남편은 여기서도 의견을 자주 내지 않았어요. 엄마는 즐거운 마음이시니까 이제 가게가 막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바퀴가 떨어지면 내가 굴러갈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를 너무 신뢰해서 하는 말이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번 잘 해보자고.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구인글을 올려가면서 계속해서 도와주었고 주방에 들어오신 이모들이 초반엔 좀 헤매시지만 이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가게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에게 전화하려고 합니다. 새 이모는 괜찮은가요? 이제는 업무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숙자 이모가 정말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미묘하게 은근히 하는 것 같더니 가족들이 너무 주목해주니까 딴짓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계속 잘 지켜보아야 가게가 잘 돌아갈 거예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내게 맡기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경험과 돌봄에 대한 나의 경험을 거울 삼아 직원들끼리도 일이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절을 맞이하며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첫째 날에 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황당한 소리를 우리 어머니가 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나는 잠깐 그 방에서 자고 있었고 이제는 약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아주버님이 대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일단은 내가 조금 해놓긴 했지만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계속 딴지를 놓고 내가 해놓은 것을 다 고쳐놓고 아주 답답했어요. 좀 있다가 다시 너희에게 돌려줄 테니까 계속 잘 해보라 원래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 말에 나는 선잠에서 깨어나서 바로 일어나서 다시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 문틈으로 엿봤는데요. 어머니는 분명히 그 말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나는 동사만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24시간 쏟아붓는다고 하던데 제가 낯을 가리니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고 이런 자리는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장난 부부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지. 언제까지 쟤네한테 다 넘기고 살래? 나도 너희들한테 물려줘야만 모양이 살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옷을 고치고 문을 활짝 열어나갔고요. 제일 먼저 발걸음을 디딘 형님은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나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너한테 맡겨서 그렇게 밤낮 없이 지키라고 했잖아. 우리한테 가게를 넘기겠어 그래서 관리해 달라고 하신 거야? 아니었나요? 뭐, 아이고, 놀래라. 네, 아까 장보러 나간다니 거기 있었어? 있으면 있다고 말을 좀 했어야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해보세요. 저 지금 쉼없이 일하고요. 며칠 겨우 이틀 쉬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버님, 내게 넘기신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다시 녹음이라도 하실래요? 너무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되네. 잿보고 형님은 엄청 당황해서 눈을 못 마주치고 아주버님이 다 된 밥에 숟가락 올리는 거니? 말다 할 게 없었죠. 괜히 헛기침해 가면서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깐수시 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세게 해요. 어른한테 그런 건 뭐, 보따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대체 뭐뇨? 어머니하고 제가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싶은데 아무 잘못도 없이 갑자기 가게를 운영하라는 부담을 주셨나요? 몇 일 전까지는 힘들게 일하며 가게를 돌렸는데 어머니가 그 약속에 따라 가게를 주신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을 피하시면서 말을 돌리시고 지친 모습이 보여서 왜 그런지 몰라가라고 손짓을 하시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발 말씀을 해주셔야죠. 대답을 피하지 말아주세요. 화장실에 들어가시면서랑 나오실 때의 모습이 참 다르네요. 진짜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교대로 가서 불러주어야 돼요. 완전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연중 무효로 일하고 있는 가게에 직원 한 명이 부족한 자리를 메꾸러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 아주버님과 어머니 둘 다 저를 큰 소리로 제압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둘 중 어느 쪽에도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저항나다. 결국 남편이 택시를 타고 와서 말려주었고 어머니는 너무 비겁하게도 우리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전 이성을 잃고 더 등을 밀고 있었는데 긴장이 풀려 스트레스를 받은지 컨디션이 매우 나빠져서 몸이 너무 힘들어 죽어버릴 것 같아서 겨우 병원에 들렸어요. 해도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했으나 어딘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와 대화하다가 가게에 나가지 말라는 충고를 받아 집에 있었는데 그때 갑상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놀라서 어찌 된 건지 물어보며 상황을 함께 확인했어요. 다행히 초반에 발견했기 때문에 수술까지 가지 않고 치료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일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지금 할 일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니도 일 단축 풀고 쉬는 게 좋을 거려. 지금은 나를 돌보며 휴식을 취할 때인데 가게 상황은 내가 가지 않은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않아서 걱정되네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계속해서 망설이며 스스로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고 바로 주방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래도 남편 다음으로 그녀에게 제가 아픔을 토로했어요. 정말 심란하고 실망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갑상선 진단을 받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아들한테 이야기해 듣고 전화 한 통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대장이 하신 말씀을 듣던 중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사정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제 귀에 들려온 가게 소식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어요. 주방 이모는 매우 미안하고 당황해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경숙이랑 영숙 씨는 다 그만뒀어야 했단다. 나도 몰랐지. 아마 내가 처음 말해주는 것 같아. 말이야, 그게 뭐였어? 이모들이 다 그만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모님들 다 관심 가지셨다고 하셨어. 그리고 자기는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쪽들이 들어왔어. 그래서 사람들도 다 새로 구해서 매장 가지고 있고 몰랐잖아. 누구든 구해놓고 그만두게 하던지. 뭐가 그리 급하길래? 나만 지금 죽어나게 생겼다는 게 말이 돼? 저는 진짜 머릿속에서 하해지 인내심의 줄이 툭 끊기는 걸 느꼈어요. 전화를 끊고 마음이 잘 추스러지지 않아서 한참 속으로 달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알고 있었잖아. 그지 알아서 아까. 시원한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다고 말 안 한 것 같아. 네, 솔직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형이랑 형수가 나서기도 하고 사실 별로 발언권이 없는 것도 알잖아. 그러지 말고 형이야, 우리 돌아가면서 함께 하자. 우리끼리 할 때 정말 힘들었잖아. 다시 모여서 회의해서 어마어마한 가게를 잘 이어나가 보자. 너가 말을 잘했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지금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동이고 자시고 다 좋아. 그런데 그걸 할 거면 물어봤어야지. 안 그래? 사전에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는 게 순서 아닌가? 저는 말하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당장 가게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 들키도 다시 다 불러다 쓰고 그분들이 지금 너무 황당해서 난리 난다고 들었어. 말해 내가 여기 본사 홍보도 하고 얼마나 힘든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이벤트는 모두 삭제되고 심지어 이 모델도 다 잘라내야 한다는 상황에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며 빨리 버리고 나를 복구시키겠다고 전해졌다. 막바지에는 말도 아픈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복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어머니의 가게가 사실상 내게 무관계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아프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요. 제 처지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남편은 여기서 자고 어떻게 설득하려는지 보여주며 유유부단하게 행동해줘서 이미 상황이 좀 개판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제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아신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법과 표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식 배우자 전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도 걸어가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어떻게 지금까지 연락이 한 통 없으시죠? 엄마님 걱정하고 계실 텐데, 그럼 많이 걱정하실 텐데요. 하지만 저도 지금 가야 해서 바빠요. 엄마도 중간중간 나가셔야 하는 상황이시고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알고 있어요. 남편은 본인 배우자가 어머니가 아픈 것 때문에 힘든 부탁을 받아서 일해주다 판단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맞는 일일까요? 하지만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했어요. 거의 물을 먹지도 않고 말도 거의 안 하고 지냈어요. 차라리 이럴 때 함께 해주시거나 이해해주신 건 갑상선남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셨습니다. 중간에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비슷한 내용을 한눈엔 나도 올렸다면서요. 다들 너무하다. 시어머니 때문에 병든 셈이라고 하지 말고 병에서 이기자고 하며 엄청 응원해주시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팁도 무수히 주시더라고 해. 그러니 참 뭐라고 할까? 남이 가족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니까 많은 참을. 제가 어느 정도 월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던 날, 그제사 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가게에 들리라고 하셨어요.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옷을 챙겨 입고 갔더니 그 자리에 형님이 떨떠름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가게 아는데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던데 근데 어머니는 신경 쓰이는 구석이 따로잖아요. 아마도 그렇겠죠? 치료를 받아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초기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을 겪은 며느리를 불러오라고 할 정도로요. 이번에 제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픈 부분이 괜찮은지 물었죠. 나도 겪어봤는데 너무 늦지 않다면 모두가 이런 것들을 겪었더라고. 독감에 걸린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를 보며 뒷이야기를 기대했어요. 너를 다시 부를 생각이 없어. 너도 내가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알 것 같지 않니? 형님도 여기 있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동안 배출이 얼마 안 되고 솔직히 부동산에서 아무 소식이라도 오면 져주려고 할 정도로 엉망이었어도 그냥 내가 없을 때요. 이모들이 내 식을 써가지고 임금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려고 알아? 어머니는 할 얘기를 다 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말거리를 잡고 늘어질까 겁났던 건지 얼른 가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제가 왜 가요 지금? 잘못된 것 지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어머니 안 계실 때 매출은 어땠는지 꼼꼼하게 엑셀로 다 정리해서 프린터까지 뽑아드리고 내역 확인하셨나요? 이모들이 월급을 왜 저한테 따지세요? 뽑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손수로 월급을 넣어주시면서 가게도 가게이니까 일한 것은 다 무보수라는 소리예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건가요? 저는 극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과사를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문턱까지 갔다 와서 보니 배는 게 없었어요. 근데 끝끝내 어머니는 저를 탓하시며 며느리 잘못 들렸다고 하시더군요. 어쩌다가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욕은 욕대로 먹고 너 말이야 마음을 곱게 써야지. 그렇게 맨날 피곤하게 따져대고 예민하게 구니까 너 아픈 거야 이러면서 둘의 실랑이가 더 커지는데 형님이 말렸고 오늘은 이만 가라고 하는데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꼴이 다 역겨워 나왔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병원에 들어가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어머니 귀로 들어갔고요. 이번에 집을 비운 당일은 연락이 없었으나 그 다음날 기가 막히게 전화가 왔어요. 아주 끝을 보자고요. 너 그런 식으로 리고 꼴을 부리고 할 때부터 나는 알아봤어.
혹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몸으로 지금? 오기를 부려대고 치료나 조심스럽게 받아야지. 싸돌아온 말을 하면서 뒤로 돌아다니니까 너 더 나빴잖아. 그리고 말이야,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전에 어서 매듭을 어디에 어떻게 매달지 좀 말해봐. 너, 나한테 이제 내 말버릇은 좀 졌구나. 머리도 그렇고 좀 제대로 챙겨두면 기어오르는 모습도 못 볼 텐데. 괜히 우리 아들을 고생시키고 나를 화나게 하지 말고 서로 각자의 길로 가자. 서로를 보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병 없이도 편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우리 가게를 잘 보고 있다고 생각 안 해. 너가 엄살을 너무 부리고 병도 얻었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은 밖으로 해방해야겠어. 나는 밥조차 먹지 못한 채 이게 무엇인지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했더니 즉시 칼로 베어 맞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돈을 챙겨올 테니 보상금 얼마를 주면 받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픈 며느리에게 이혼을 제안한다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피로와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완전히 끊으셨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혼내놓으면서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은 어머니에게 큰 소리 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라고,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안 한다고도 했을 텐데 나도 몹시 답답해. 근데 엄마 입장에서 말하자면 정말로 더는 안 되겠다. 엄마의 입장을 일단 이해했고 그런데 너는 무엇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만 하다. 무슨 미가 있겠어? 저는 그 말에 진정으로 화가 났던 게 자기가 집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핑계 뒤에 얼마나 비겁하게 회피하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결국 남편이란 대상을 가운데 두고 저와 어머니가 얽힌 것인데 너무 남의 일로 구경하듯 지켜보더라고요. 좋아, 이런 인간 따위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혼합시다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제 자리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남편도 나오라고 했어요. 가까이에 사람들이 많아서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됐겠다고 세게 나가니 한숨을 내쉬면서 저 어머니한테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위자료 청구를 들 요청합니다. 이거 맞춰서 다 주시고 깔끔하게 갈라지게 도와주셔야 해요. 뭐 얘가 하는 말을 좀 보게. 무슨 말이야, 이제 보니 아주 무서운 애네요. 여기서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누군데요? 더 이야기하기도 입도 아프고 피곤해요. 죄송한데 사실 저는 증거를 다 갖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혼이란 말을 처음에 입으로 꺼내신 것 자체가 큰 실수하신 거예요. 평생 후회하시면서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던 것은 제가 호전되는 중 다시 입원했기 때문이었어요. 되었다고 했을 때 곧장절에 음반 찌르며 어머니가 이혼 욕을 했었다. 그 내용을 그때 녹음해 두었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발뺌하고 딴소리하는 사람 손바닥 뒤집든 내용을 바꿔내는 사람한테서 저를 지키려면 그게 답이에요. 그 통화노만 봐도 아픈 사람한테 어머니가 얼마나 자하게 하는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듣고 싶으시면 여기서 틀어드릴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풀에 지은 얼굴로 말을 막 더듬는데 전 추가로 더 말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어머니 저한테 여기 일길 정도로 야어지자고 신뢰하면서 내칠 때는 그냥 내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아셨어요. 저 야무진 사람이에요. 어머니, 저번에 어머니가 무단으로 잘라버린 이모들이요. 장부 작성에 있어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는 모든 내용을 비디오로 증거를 두고 보관했어요. 같이 확인해 보시겠어요? 남편은 인상이 변하며 왜 이렇게 따지느냐고 해서 놀랐던 걸로 기억돼요. 그때는 무시했지만 어머니도 나중에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들을 자르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그들은 손빠른 사람이라 제가 고용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제게 부담을 떠넘겨 나중에 가게 준다고 하는데
보수는 미루기만 하고 있다가 제가 쉴 때 50만 원을 꽂아두는 거예요. 주신 것이 전부예요. 남편이 이런 내용까지는 몰랐는지 자기도 순간 놀랬고 어머니를 쳐다봤답니다. 가게를 준다고 해 다시 말 바꾸신 거예요. 제가 그때 슬쩍 어머니만 유도해서 다 녹음해놨어요. 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를 데려갔을 때는 가족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며느리가 암에 걸려 아픈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입원하니까 잘 됐다고 이혼하라는 거, 어머니 진짜 사람도 아니신 것 같아요. 잘 아시잖아요. 막판에 제가 꾸니까 어머니는 김해 옆에 있는 의자를 막 움켜잡는데 그 이상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침착하게 제 요구사항을 말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 진짜 않으셨어요. 되겠지만 이런 것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단지 아픈 전리로 내쫓을 것이었겠죠. 가게를 저한테 넘기기 싫어하셨는데 아프셔서 다시 입원하신다니까 그렇게 좋으셨었어요. 저는 이것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증거들을 전부 전단지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뽑아 여기저기 다 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도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던 어머니는 주전자가 한 번 화를 내다 날이 갈수록 식어버리는 것처럼 별도리가 없었어요. 이 가게는 평소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았지만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웬만한 경우에 가게를 잘 이끌어가려고 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가게를 접는 것은 이런 소문이 나버리면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쉽게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같았어요. 엄청난 손해를 입은 적이 있어서 어머니가 울며 겨우 먹기로 했지만 위자료를 사전에 저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중간에 쉽게 가려고 한 번 의인다면 그냥 너 버릇 좀 찾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고 우리 아들과 진짜 이혼하라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차분하게 어머니께 이상한 수적 행동을 하지 말고 그만하세요. 위자료 계산을 칼같이 할 것이며 지금 이야기는 그것뿐입니다. 저는 차단을 벌인 결과 신혼집을 위자료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의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시댁과의 지긋지긋한 관계도 청산하고 그 자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뒷일은 고요히 넘기려고 합니다. 저와는 관련이 없지만 솔직히 들리는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전에 말한 주방 아주머니들은 제 생각이 아닌데도 어머니를 용서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그들의 한 분이 형 맘카페에 글을 올려놨고 결국 소문이 퍼져버린 일인데요. 저도 궁금해져서 그 글을 찾아보았는데 대충 읽어도 어머니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의욕이나 재능이 없는 아주버님과 무기력한 형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댓글들도 많았어요. 그들이 어떤 재능으로 그런 일을 처리했는지 궁금해졌고 결과적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상황이 역전되어 망해가는 쪽으로 진행되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던 상황에서 급하게 나빠져 가게 됐죠. 그리고 중간에 당연히 남편에게도 한번 이야기해야겠죠. 연락이 왔어요. 당신, 이거 뭐예요? 폭로한 거죠? 나도 그걸 봤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거기서 대놓고 이랬던 이모님 자녀라는 걸 알잖아요. 나는 내 손으로 안 풀겠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어머니한테 화나서 폭로하는 것까지 멈춰드린다고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하셨으면 안 될 일이에요. 그럼 그만 끊어요. 남편은 사실 저한테 따지면서 별 수가 없었겠지만 그렇게 혈안이 된 이유는 아주버님이 이 가게를 하게 된 거니까요. 다 좀 잘 되어 보이고 이쪽에 많이 투자를 했나 봐요. 어머님 형편이 썩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디서 끌어다 있는지 가게 리모델링에 돈을 썼고 남편도 얼마 투자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신혼집을 위자료로 줘요. 버렸어서 바로 돈이 없었고 자식들의 도움으로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폭망하여 이미지가 나빠지고 타격이 컸다더군요. 남편의 그 당시 반응을 살펴보니 대출까지 받아서 끌어다 쓴 느낌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는 철거되어 빈 공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사실 몸이 다시 아프게 되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진단받아도 시선을 피하고 이상하게 길을 굴리던 어머니와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죠. 저도 한 번쯤은 그들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어요. 보고 싶었나 봐요. 결과는 처참하게 박살이 났고,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아들, 부담 주지 말고 이혼하라는 말을 무슨 전화에서 인사하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결혼한 이래 지금까지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니 할 만큼 대처를 맞게 한 것 같아요. 그나마 중간에 녹음이나 증거를 받아서 챙겨두지 않았으면 바보같이 울면서 이혼당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한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주방 이모가 깨들었던 건데요. 아주버님이 입원했던 내용이었어요. 이건 저도 듣고 참 기가 막혔던 게 평소 술과 담배를 못 끊고 붙들고 살던 분이기는 했지만 어쩜 그러나요? 글쎄 가게를 정리하게 될 무렵쯤 몸이 너무 아파 정신을 못 가져서 이렇게 앞으로 됐습니다. 차리다 씨는 쓰러졌다며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가게에서 쓰러진 적은 없었지만 어머니나 아버님은 너무 닮았다는 이유로 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갑상선 문제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맡으면 큰 병에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너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혼집을 받아서 자금으로 잘 굴리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회복된 것에 감사하며 저에게 모든 것이 현재 안정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갑상선암 온라인 카페에서 응원해주신 분들께 따뜻한 힘을 얻었고 제 심정을 털어놓고 새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살면서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상대가 있다면 꼭 마음반의 준비를 잘해서 싸우시기 바래요. 아무것도 없이 소갈이 해봤자 나만 다치고 나만 아프더라고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